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일주일 만에 26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따라서 단가가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도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역행을 한다, 그러니까 역발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매도에 따라서 단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명확한 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이유가 니플 코인과는 아예 별개의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자,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어수선하게 흔들리고 있고 코인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XRP 니플 코인 또한 같은 하락 압력을 받았고 어제 날짜 FOMC 회의록이 발표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말 그대로 여전히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압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7월 FOMC 회의록, 이 회의록은 결과적으로는 이 회의록은 어땠습니까? 매파적, 그러니까 무서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파적이라는 거는 금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고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여전히 어지러운 상태다라고 FOMC 미국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였거든요. 자, FOMC의 회의록 공개 이후에 가상자산이 반등한 이유는 뭐냐?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등력을 가져왔다라는 거. 매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게 어떤 걸 말한다고 했죠? 제가 가장 중요한 지표할표가 있는 그 부분에서는 항상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은 뭐를 말하죠? 먼저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거야,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는 심리가 깔려져 있을 때 시장은 그걸 먼저 반영합니다. 왜?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든 아니면 인하를 하면은 완벽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먼저 가장 안 좋았을 때를 먼저 반영해서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거. 이거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금융시장은 이렇게 충격을,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 반영을 먼저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월 연설, 이거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말하죠. 파월 연설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이 반등은 했지만 다시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준 의원, 연준 위원장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XRP 니플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긋지긋한 횡보 구간을 갖고 오고 있는 XRP 니플 코인, 도대체 언제쯤 이 횡보를 벗어나 상승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난 7월 달부터 7월 하반기부터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000원대 이 4개월 넘도록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어떤 부분 때문에 튀어 올라왔죠? 바로 지니어스 법안. 이게 뭐죠? 이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모멘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IPO에 대한 기대감. 자, 이 모멘텀들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모멘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모멘텀으로 투자를 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과 CBDC란 디지털 화폐 또한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여기 3,000원대부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7월 말에 나는 운 좋게 3,000원대 들어갔습니다. 지금 손실 중입니까? 당연히 수익 구간이죠. 몇 퍼센트? 플러스 50%가량 될 겁니다. 근데 지금
XRP 니플 코인을 고점에 매수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마이너스 15%가량 돼요. 자,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불안함이 큰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 박스권을 만들었고 이러한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어떤 부분으로 보여집니까? 바로 조정 구간. 이 조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가격 조정, 하나는 기간 조정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움직입니까? 마이너스 15%. 물론 크다라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긋지긋하게 한 달 넘게 박스권을 만드니까 난 너무나 내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망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지금 현재는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 왜? 많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벤트, 그러면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이든 FOMC 회의 결과든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리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경기 상황에 맞춰서 변동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는 곧 될 것이다. 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이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트럼프의 항상 금리를 빨리 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반대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경기 상황까지 안 좋게 만든다. 그러면 미 연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결과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 박스권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떨어졌다. 이 부분에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4,00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 시점, 물론 4,000원을 또 한번 이탈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린 한두 번 경험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올라갈 때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경험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0원을 이탈했을 시점, 여기에도 4,000원 이탈했던 시점을 뒤로 하고 다시 또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강력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 모멘텀, 고래 움직임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더리움 또한 5%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386억의 청산 물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 또한 같은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비트코인 또한 같은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잭슨홀 미팅은 미국 잭슨홀이라는 호숫가에서
각국의 금융 정상들이 만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미팅입니다.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9월 달에 금리를 낮출까? 아니면 동결할까?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불안 심리를 작용할 수밖에 없고, 불안 심리가 작용된다. 당연히 그 공포감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매도가 나온다는 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오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했던 거 바로 FOMC 기자 해외 FOMC 회의록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내일 날짜 밤 11시에 연준 의장이 잭슨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물론 이 연설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힌트를 원하지만 그 힌트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할까? 그만큼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에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린 항상 매일매일 패드워치를 통해서 얼만큼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을까? 자, 0.5bp는 안 될 것 같고 0.25bp는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현재 81.6%예요. 자,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90%가 넘는 확률로 금리는 무조건 인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의 PPI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왜?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확률 또한 확 떨어졌습니다. 10% 넘게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또 긍정적인 이벤트는 많죠.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SEC와 CFTC의 개입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황금기를 시작할 것이다. 자,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예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을 담당하죠. CFTC는 뭐죠?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자, 이 두 가지 SEC와 CFTC는 성향이 굉장히 바뀐 기관이에요. SEC는 전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말고 바이든 정권 때만 하더라도 XRP 니플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니플을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지난 정권 SEC 위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CFTC는 뭐라고 하죠? SEC는 코인의 90% 이상이 다 증권이라고 했는데 CFTC는 90% 이상이 다 증권이 아니다. 증권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주도해서 SEC와 CFTC가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 부분만으로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왜 못 올라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지만 금리라는 건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 것이고, 그러한 부분 이후에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 아렌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당연히 저 또한 개인 투자자인데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매도하고 올라갈 때 또 급하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고 이런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매매 대응했으면 지금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이렇게 대응했다간 수익이 안 남아나죠? 왜? 수수료만 더 나갈 거예요. 이거는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나는 저점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 50% 수익 구간이야. 근데 비중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일부 매도할 수 있죠. 일부를 매도하는 거예요. 비중을 관리한다는 건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나누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린 거고, 제가 영상 XRP 니플코인 영상을 오래전부터 찍어드렸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1,000원대 밑에서부터
현재까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 당연히 3,000원대에도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이 XRP 니플 코인을 안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1,000원대 라인에도 1,000원대에선 절대 매수하면 안 돼. 다시 또 1,000원대 밑으로 동전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3,000원대도 마찬가지예요. 4개월이 넘도록 횡보를 가져왔으니 정말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긋지긋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멘텀이 하나 툭 나오다 보니까 곧바로 전고점을 돌파시켰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죠? 이때 3,000원대에도 만약 매수를 했으면 충분한 수익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 매매 대응하느냐, 얼만큼 비중을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확실한 수익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10%, 20% 먹으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수익 구간, 뭐 100%, 200%, 500% 먹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모두 다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RP 니플 코인의 고래의 매도, 규제의 불확실성에 주간 1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술적 반등의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다. 기술적 반등 뭡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데드캣 바운드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가져온다 라는 부분의 의미예요. 근데 확실하게 생각해 보시면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거 안 좋은 의미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시총이 265억 달러가 증발됐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고래가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가 매도했고 규제의 불확실성.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더 크게 보면 금리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줬고 주간 12%나 급락하는 모습을 갖고 왔고 니플 XRP는 고래 매도 속에서 11%가 급락, 2.70달러 지지선 시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고 어제 날짜로 시장에서는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올 때 고래가 많은 양의 매도량이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고래가 매도를 해요. 고래가 매도한다는 건 어떤 거 말합니까? 대량 매도가 나왔다. 대량 매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량 매매 많이 말씀드렸죠? 뭡니까? 바로 블록딜이죠. 자, 블록딜을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고래가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한 2억 달러 정도를 판다고 하죠. 2억 달러 파는데 더 많은 수량, 막 10억 달러가 있었는데 2억 달러를 팔아. 근데 2억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팔면 어때요? 급락이 나오면서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매매 방식은 블록딜, 대량 매매를 한다라고 했죠. 이건 뭘 말합니까?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대량 매매예요. 이게 바로 블록딜입니다. 그러니까 장 외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외의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고래가 매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같은 날짜로 나왔던 뉴스예요. 니플 XRP 코인은 고래 매집에 따라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고래가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고래가 매수했다라고 했고 이러한 기대치는 어떤 것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영상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ETF든 IPO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여기에 부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대량으로 매수를 하겠죠. 우리가 매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매도가 체결이 되려면 매수 물량이 충분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 물량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량 매매 블록딜을 통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3달러 밑으로 떨어진 XRP를 누가? 기관들이 쓸어 담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3달러만 이탈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매집량을 구축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날짜라도 차트에서 보시면 4,000원 밑으로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반등했지만 이때도 고래가 얼마나 3,702억 개를 대규모 매집했다. 2달러대에 뚝 떨어지자마자 고래가 이렇게나 매집량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당연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사재기를 합니다. 이게 8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4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가져왔을 때 차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때 얼만큼 12억 개를 사재기했어요. 12억 개를 사재기했다. 차트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 보시면 여기거든요. 4영업일. 여기입니다. 4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락 압력 가져왔는데 이때 얼마예요? 지금 단가보다 높아요. 4,250원 위에서 그들은 매집 12억 개를 사모았다. 신기하죠? 그들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나 많이 사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가는 얼마? 4,000원대를 또 위협하고 있다. 이 고래가 바보라서 지금 이때 들어왔다가 떨어지면 언제 올라오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고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죠. 이때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1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던 부분이 어디 되었습니까? 바로 비보파워였어요. 비보파워 많이 말씀드렸죠. 나스닥 상장사예요.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XRP 니플 코인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사모을까? 왜 재무제표상에 가상자산을 넣고 있을까? 예전에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모아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엄청 올라간 곳이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가상자산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업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들의 자금력을 잉여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요. 그래서 고래들이 바로 기업과 기관 이런 아이들이 주식에 그리고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투자합니까?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죠. 금리가 왜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연결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고금리야. 기업과 기관, 고래가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이제 높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 올라갑니다. 어떻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대 9월달 금리 인하할 수 있대.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더 늘리겠죠. 이러한 부분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얼마나 투자해봤자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 아니겠죠? 고래가 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결성도 훨씬 더 높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뭐 전쟁 났다 하면 난리 나죠. 막 박살 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XRP 니플 코인 기업들이 많이 사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 있어요. 가상자산 니플도 재무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비보파워도 나스닥 상장사 중에 하나고 말씀드렸던 비보파워는 얼만큼 1억 2,100만 달러. 미국 의약품 업체 웰지 스텔스는 얼마? 5천만 달러.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얼마? 3억 달러. 메사리 기업은 4억 7,100만 달러. 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나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미보파워는 1억 달러를 이미 투자했으니까 2,100만 달러 남았겠네요. 근데 얘네가 들어왔던 단가가 더 떨어졌어. 가만히 있을까요? 투자 자금을 늘리겠죠. 왜? 저점에 매수해서 매입 평균가가 낮춘 다음에 수익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들 또한 들어왔던 단가가 4,250원 위에서 들어왔어요. 말 다 했습니다. 지금 단가는 4,250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인데 언제 올라가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나는 지금 5,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15%가 되고 있다. 근데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왔다가 떨어졌다, 왔다 떨어졌다. 이것만 반복하니까 답답하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난 4개월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더 크게 보면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좀 더 차트를 크게 볼게요. 자,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1년이 뭐예요? 4년이 넘도록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1달러 돌파, 2,000원 돌파, 3,000원 돌파, 4,000원 돌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냥 급등시켰습니까? 아니죠.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관세. 미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게 올해 초입니다. 기준금리. 당연히 금리가 올해 초에 언제 내릴 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가 통과되면서 상승력을 높여서 전고점 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이유 또한 뭐였습니까? 관세, 여전한 관세 정책, 또한 금리가 9월 달에 내린다고 했었는데 안 내릴 수도 있다. 아리송하다.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불안감을 만들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다시 한번 4,000원대 라인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갔다. 이전처럼 2,500원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4,000원 라인대에서 멈춰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처럼 관세가 시행된 시점도 아니고 금리는 이제는 9월 달이냐 아니면 12월 달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길을 열고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죠. 금리는 내릴 거라는 거. 그래서 더 내리지 않고 4,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리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링크는 두 가지.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